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책임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쑤시십니까? 계단 오르내릴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십니까? 이 통증,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증상들은 관절염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은 우리 몸의 경첩입니다. 한 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관절 나이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시니어 건강 책임자 채널은 50대부터 80대까지 아프기 전에 지키는 건강, 병이 커지기 전에 바로잡는 건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관절염에 대해 아주 쉽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관절염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를 다루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관절을 살리는 생활 습관과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관절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관절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든 곳이 바로 관절입니다. 무릎, 팔꿈치, 손가락, 발목, 어깨, 허리까지 모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은 무엇일까요? 관절염은 이 관절 부위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거나 관절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 부기, 열감, 운동 제한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노인만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절염은 40대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의 절반 이상이 관절염 초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60대가 되면 10명 중 7명이 관절염으로 고생합니다. 관절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절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관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뼈입니다. 뼈는 관절의 기본 틀을 이룹니다. 둘째는 연골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쇼크 업소버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뼈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셋째는 관절액입니다. 관절액은 관절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은 바로 이 연골이 손상되거나 닳으면서 시작됩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이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들. 관절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무릎이 뻣뻣합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조조강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몇 분간은 관절이 굳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움직이다 보면 점차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일어날 때, 장시간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릴 때,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일어설 때 무릎에 통증이 옵니다. 이것은 관절이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무릎, 손가락, 허리, 어깨 등 여러 관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손상됩니다. 손가락 관절염도 매우 흔한데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계단을 내려올 때 더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이 더 아픕니다. 이것은 내려올 때 무릎에 체중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하중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는 근육의 힘으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이 체중을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5번째,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관절이 쑤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 무릎이 일기예보보다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안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지면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팽창하면서 압박감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6번째, 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뚝뚝, 딱딱, 삐걱하는 소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들립니다. 이것은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초기에는 소리만 나고 통증은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은 관절염의 초기 신호입니다. 7번째, 관절 주변이 붓고 열이 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염증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관절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져보면 뜨겁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라도 반복된다면 이미 관절염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관절염의 주요 종류 관절염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원인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관절염입니다. 전체 관절염 환자의 8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서서히 닳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사용하면 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대 이후에 시작되지만 요즘은 40대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일하는 직업,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무거운 짐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절염이 더 빨리, 더 심하게 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쉬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한쪽 무릎만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모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보다는 저녁에 통증이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이것은 면역 시스템의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실수로 자기 몸의 관절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에도 발병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은 손가락 관절이 대칭적으로 붓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양손의 같은 부위가 동시에 붓고 통증이 옵니다. 또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움직이면 좋아지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움직여도 뻣뻣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방치하면 관절이 심하게 변형되고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통풍은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배출이 잘 안 되거나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혈액에 쌓입니다. 요산이 관절의 결정으로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통풍이 오면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통풍은 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고기, 내장, 해산물,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통풍은 식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진짜 원인 7가지 관절염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금부터 관절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의 연골도 함께 늙습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딱딱해집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연골 세포의 수도 줄어들고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수분 함량도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다른 요인들이 더해지면 관절염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릎의 과사용입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고 일하는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체중의 7배에서 8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는 420kg에서 480kg의 압력이 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자주, 오래 하면 연골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또한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것,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농사일, 청소, 요리, 빨래 등 일상적인 가사노동도 무릎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체중입니다. 체중과 관절염은 거의 직결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kg에서 4kg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10kg이 증가했다면 무릎에는 30kg에서 40kg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더 심합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뛸 때는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관절염 발생률이 4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체중을 5kg만 줄여도 관절염 진행 속도가 50% 이상 느려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는 관절염 예방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보호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은 관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약하면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에게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연골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절은 적절히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세가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 구부정한 자세는 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잘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나 너무 딱딱한 바닥은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외상과 사고입니다.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거나 다친 적이 있으면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 낙상, 스포츠 부상 등으로 관절이 손상되면 그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대가 끊어지거나 연골이 찢어진 경우, 뼈에 금이 간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관절염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관절 부위를 다쳤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완전히 치료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관절염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관절염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 영향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관절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절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절염을 방치하면 생기는 무서운 결과관절염을 초기에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통증만 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 자체가 변형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먼저 관절 변형이 일어납니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면 O다리나 X다리로 변형됩니다. 연골이 다르면서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이 좁아지고 다리 모양이 휘어집니다. 한번 휘어진 다리는 다시 곧게 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O다리가 되면 무릎 안쪽에 더 큰 부담이 가해져서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진행되면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고 마디가 튀어나오며 손가락이 옆으로 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젓가락질, 단추 채우기, 글씨 쓰기 같은 섬세한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만성 통증에 시달립니다. 초기에는 움직일 때만 아프지만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기도 합니다. 이런 만성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통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식욕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관절을 완전히 구부리거나 펴지 못합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면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며 화장실 사용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걷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집안에만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노인의 낙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골절이 생기면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고 이것이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이 옵니다. 통증과 움직임 제한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며 취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까지 가게 됩니다.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률이 높지만 수술 후 재활 과정이 힘들고 인공관절의 수명도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관절염은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움직임의 상실입니다. 걷지 못하게 되면, 외출할 수 없게 되면, 스스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은 초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며,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관절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관절염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관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이 관절의 과도한 사용과 부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절을 아예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같은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런 자세를 피하고 의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한꺼번에 들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들고 카트나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를 걸을 때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걷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줍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강하면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운동을 하면 근육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육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상하게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 물속에서 하는 운동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관절염의 염이 바로 염증을 뜻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아프고 뜨거워집니다. 염증을 줄이면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생강, 강황 같은 음식들은 천연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튀김, 가공육, 흰 밀가루, 설탕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셋째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줄이면 전신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관절염도 개선됩니다. 관절을 망치는 습관 TOP6.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관절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절의 최악인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관절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닥에 쪼그려 오래 앉는 것입니다. 텃밭 일을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청소를 할 때 바닥에 쪼그려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의자보다 바닥에 앉는 것을 편하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7배에서 8배의 압력을 가합니다. 5분만 쪼그려 앉아도 무릎 연골에 상당한 손상이 갑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 자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작은 의자나 스툴을 준비해서 앉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높여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는 것입니다. 걸레질을 할 때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밀면서 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무릎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연골에 마찰을 일으킵니다. 청소를 할 때는 긴 막대가 달린 걸레를 사용해서 서서 닦거나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물걸레 청소기도 많이 나와 있으니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계단을 빨리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급할 때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거나 빨리 뛰어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뛰어내려올 때는 체중의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계단은 천천히 한 계단씩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려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발 전체를 디디고 내려올 때는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운동 없이 갑자기 등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주말에 갑자기 높은 산을 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은 좋은 운동이지만 준비 없이 하면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내리막길이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는 근육을 사용하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이 체중을 버티면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불규칙한 산길은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등산을 하려면 평소에 걷기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쌓고 스틱을 사용하며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합니다. 5번째 나쁜 습관은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과 고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한쪽 무릎만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한쪽 무릎에 관절염이 더 빨리 옵니다. 또한 다리를 꼬면 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다리가 붓고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무릎과 고관절이 90도가 되도록 앉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나쁜 습관은 무리한 체중 감량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이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오래 뛰거나 에어로빅처럼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웨이트를 드는 것은 오히려 관절을 상하게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영, 수중 걷기,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가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천천히 높여가고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관절을 살리는 황금 습관 7가지. 나쁜 습관을 고쳤다면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절을 살리는 황금 습관 7가지를 실천하면 관절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은 의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닥 대신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의자를 배치하세요. 현관에, 주방에, 화장실에, 베란다에 작은 의자를 놓으면 됩니다.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빨래 개을 때, 화분을 가꿀 때 모두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높낮이 조절이 되는 의자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자 생활에 익숙해지면 무릎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무릎 보호대는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충격을 흡수하며 보온 효과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 운동할 때, 집안일할 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릎 보호대는 너무 꽉 조이지 않으면서도 지지력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조이면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너무 헐렁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기 전문점에서 본인의 무릎 둘레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세요. 세 번째 황금 습관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체중의 일부를 팔로 분산시킬 수 있어서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계단이라면 벽을 짚고 내려오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입니다. 네 번째 황금 습관은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적당한 자극을 주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걸으면 관절액이 순환되어 연골에 영양이 공급되고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보통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느리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적고 너무 빠르면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주 5회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걸을 때는 평평한 길을 선택하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콘크리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이 무릎에 좋습니다. 또한 걷기 전후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 습관은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집에서 할 수 있고 TV를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탈 때는 안장 높이를 잘 맞춰야 합니다. 페달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무릎에 부담이 가고 너무 높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저항은 약하게 설정하고 빠르게 돌리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3회에서 5회 정도 타면 충분합니다. 6번째 황금 습관은 수영이나 아쿠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 부담이 거의 없고 물의 저항으로 근육 운동 효과도 뛰어납니다. 수영은 자유형보다는 배영이나 평영이 관절에 좋습니다. 물속 걷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가슴 높이의 물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칼로리 소모도 크고 관절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수중 에어로빅이나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수영장에서 시니어를 위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째 황금 습관은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관절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할 때 온찜질을 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온찜질은 하루 2회에서 3회,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해야 합니다. 전기 찜질팩, 온열 패드, 따뜻한 수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 상태에서는 온찜질 대신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10분 정도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며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관절에 좋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의 통증과 부기를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연골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천연 소염제라고 불릴 정도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강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먹거나 생강즙을 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생강 10g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재료이기도 합니다.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검은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우유와 치즈입니다.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단백질도 많아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우유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세요. 반대로 관절에 나쁜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튀김입니다.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많아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프렌치 프라이 같은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관절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합니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맥주와 소주 모두 요산 수치를 높여서 통풍 발작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어 간접적으로도 관절에 나쁩니다. 네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당분과 인산이 많아서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체중 증가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물이나 녹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에 도움되는 운동. 운동은 관절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될까? 라고 걱정하시지만 올바른 운동은 오히려 관절염을 개선합니다.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통증을 줄여줍니다.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무릎 펴고 앉아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에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각각 10회씩 3세트 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합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릴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더 강한 운동을 원하면 발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 잡고 반 스쿼트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깊이 앉지 않고 30도 정도만 구부립니다. 10회씩 3세트 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 앉지 않는 것입니다. 깊이 앉으면 무릎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살짝만 구부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범위를 더 줄이거나 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 보고 서서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둡니다. 뒤쪽 다리는 쭉 펴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앞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벽 쪽으로 체중을 싣습니다. 뒤쪽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늘리고 20초간 유지합니다. 양쪽을 번갈아가며 3회씩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유연하지 않으면 걸을 때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보행을 편하게 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허벅지 안쪽 근육 단련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서 끼웁니다. 이 쿠션을 양쪽 무릎으로 힘껏 누르면서 5초간 유지한 후 힘을 뺍니다. 10회씩 3세트 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합니다. 내전근이 약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쏠려서 오다리가 되기 쉽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합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 심해지면 그 운동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에는 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 걸음으로 몸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관절은 쓰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지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언제 가야 할까? 관절염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너무 늦게 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첫째,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일시적인 통증은 쉬면 좋아지지만 2주 이상 계속되는 통증은 관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둘째, 관절이 계속 부어 있을 때입니다. 관절이 부으면서 만졌을 때 뜨겁고 빨갛게 변했다면 염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셋째,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못 잘 때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누우면 더 아픈 것은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수면 부족은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므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들 때입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관절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거나 양반다리를 할 수 없거나 신발을 신기 힘들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섯째, 관절에서 뚜 소리와 함께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올 때입니다. 이것은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MRI 검사로 연골과 인대를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혈액 검사로 류마티스 인자나 요산 수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을 받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염진 통제, 연골 보호제 등을 복용합니다. 물리 치료는 운동 치료, 온열 치료, 전기 치료 등으로 관절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주사 치료는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를 관절에 직접 주입해서 윤활 작용을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참고 버티지 말고 의심되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관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 여기까지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절염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과체중, 운동 부족 같은 나쁜 습관들이 관절을 망칩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지키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의 부담을 줄입니다. 의자를 사용하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며 올바른 자세로 생활합니다. 둘째, 근육을 키웁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염증을 줄입니다. 항염증 음식을 먹고 체중을 조절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분명 달라집니다. 의자에 앉아서 일하기, 매일 30분 걷기, 등 푸른 생선 먹기, 무릎 운동하기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관절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하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건강 책임자 채널은 5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책임지는 채널, 시니어 건강 책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